65페이지 물질 자성. 내가 언제까지 이거 자꾸 하라고 해야 되냐. 응? 앞에 있는 내용도 다 까먹은 거 아니야? 자, 자성은 물질이 자석에 반응하는 성질 해서 자성을 가지는 물체를 가지고 자성체라고 한다. 자성의 원인이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자성. 첫 번째, 이 자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 앞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는 것처럼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성이 생긴다는 건데, 얘가 원자 내에 있는 전자의 움직임에 의해서, 근데 이 전자의 움직임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원자 내 전자의 궤도운동. 궤도 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는 원자가 있으면은 원자 핵이지, 이게 원자 핵. 핵이 있을 때 뭐 하냐? 전등지 빼는 거 복구하고 있어요. 자, 핵 주변에 있는 전자가 이렇게 원운동하고 있는, 궤도 운동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지, 그지? 그래서 요 전자라고 하는 애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전자의 궤도 운동 방향이야. 그러면은 전자라는 마이너스 음전하의 움직임과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 맞아?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러면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르니까 그에 대해서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돼? 반대 방향. 아니, 뭔 반대 방향이야. 뭔 소리 하고 있어. 오른손 들어야지.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의 자기장처럼 전류가 원형으로 도니까, 아니, 전자의 전류가 흐르니까 그 방향으로 꺾어야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그러면은 아랫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될 거 아니야. 아랫방향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된다라는 거는 아래쪽이 N극이고 위쪽이 S극이 만들어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 아니겠니? 맞아? 그래서 원자 내에 있는 전자의 궤도 운동으로 인해서 자기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자 내의 전자가 스핀하잖아. 전자의 스핀. 화학에서도 오비탈 하면서 나왔지. 스핀자기 양자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전자 자체가 스핀 운동을 한단 말이야. 그럼 이 스핀 운동의 방향이 두 가지 방향이 있지. 전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 전자가 어떤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반대인 시계 방향으로 스핀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전자의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얘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가상의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래서 전류 I를 써주고 요에 대해서 자기장의 방향을 쓰면 어떻게 돼? 첫 번째 거는 자기장 방향은 어떻게 돼? 아래로. 아래쪽이 N극이야. 아래쪽이 N극. 위쪽이 S극이야.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얘는 위가 N극이고 아래가 S극이야. 자, 이런 식으로 전자의 스핀과 원자 내 전자의 궤도 운동에 의해서, 이 두 가지 현상에 의해서 원자 자체가 하나의 자석처럼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원자 내에 있는 이 전자에서 궤도 운동이랑 전자의 스핀을 가지고 봤을 때, 스핀이 이렇게 반대인 전자가 존재한다 그러면 하나는 위로인데 하나는 아래로니까 상쇄가 되어서 사라져 버리겠지. 맞아? 근데 전자의 스핀이 모두 다 한 방향으로 정렬이 되어 있다면 그 자기장이, 전자의 스핀에 의한 자기장이 강화되어서 하나의 자석처럼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전자의 궤도 운동과 스핀으로 자기장을 형성해서 원자 자체가 하나의 자석을 역할하는 거, 그걸 원자 자석이라고 하고, 대부분의 물질은 전자 스핀에 의한 자기장 효과가 궤도 운동에 의한 자기장 효과보다 크다. 요 전자 궤도 운동에 의한 효과는 거의 작다 이거야. 왜 작을 것 같아? 왜? 전자의 궤도 운동은 랜덤한 방향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전자의 궤도 운동에 의해서는 대부분 상쇄되어 버려서 사라지니까 이 효과는 작은데, 전자의 스핀이라는 건 방향이 딱 정해져 있잖아.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그지? 그래서 이 스핀 운동에 의한 자기장이 오히려 더 크게 잘 나타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전자의 스핀 방향이 같으면 강한 자기장을 만들고 반대이면 상쇄돼서 약해진다. 그럼 우리가 화학에서 배웠을 때 이 전자의 스핀이 한 방향으로 정렬이 되려면
홀로 있는 전자가 많아야 되는 거지. 우리 홀전자라 그러잖아. 자, 홀전자가 많은 애가 훨씬 더 원자 자석이 강하다. 자, 그리고 이때 이 원자 자석이라고 하는 애가 외부에 있는 자기장에 의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이 되는 거. 그럼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이 되면 자기장이 강해지겠지. 맞아? 이렇게 강화되어서 원자 자석 자체가 아예 그냥 물질의 원자 자석, 물질을 자석처럼 만들어주는 거야. 이걸 가지고 자화 또는 자기화 된다 그래. 이 자기화되는 가지수가 3가지가 총 있어. 첫 번째, 강자성. 강자성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면 강하게 자성을 띠게 되는 거. 외부 자기장이 있으면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이 되는데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정렬이 되는 거. 요걸 가지고 강자성체라 그래. 강자성을 가지고 있는 물체를 강자성체라 그래. 그러면 이 강자성체라고 하는 거 외부 자석이 없는 상황에는 어떤 상황이냐? 자, 외부에 자기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얘네가 어떻게 배치하고 있으면, 자, 어떤 물질이 하나가 있을 때 그 어떤 물질의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이 내부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자의 스핀에 의한 자성이 있겠지, 그지? 그 전자의 스핀에 의한 자성이 일정한 구역을 나뉘면서 같은 방향으로, 일정한 구역으로 나뉘어지면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강자성체라고 하는 데는 이렇게 자기 구역이라고 하는 자기장의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는 구역이 있어. 요 각각의 구역을 가지고 자기 구역이라고 해요. 처음에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에는, 아예 없을 때에는 얘네의 방향이 서로 다 각기 다른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쇄되어서 자기장의 성질, 자성을 나타내질 않는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외부 자기장을 가해주게 되면 이 자기 구역들이 같은 방향으로 배열이 되면서 자기 구역들, 각각의 이 구역들이 이렇게 있었으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면서 한쪽 방향으로 이제 배열이 모이니까 더 강화되겠지. 근데 이때 이 오른쪽으로 배열되는 이 방향을 잘 봐. 이 방향은 누가 결정해 주는 거냐면 외부 자기장이 결정해 주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왼쪽에 N극 자석이, 그 다음에 오른쪽에 S극 자석이 있을 때 자석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을 보면은 오른쪽 방향이지. 이렇게 N에서 S니까 그거랑 현재 지금 같은 방향으로 지금 배열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물체 자체를 보게 되면은 물체 내부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됐다라는 거는 오른쪽 방향에 어떤 극이 형성되었다. 오른쪽 방향에 무슨 극이 형성되었다? 에이, 왜 그래? 오른쪽 방향에? 이 화살표 요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요 방향은 N극 방향이잖아.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었잖아. 왜 그래? 오른쪽에 N극이 만들어지는 거야. 왼쪽에 S극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때 외부 자기장과 이 자성을 띤 물체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해? N과 S에 강한 인력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는 자기 구역들이 나누어져 있고 그 구역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자성을 나타내지 않다가 외부 자기장이 오게 되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정렬이 되면서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라는 힘이 생긴다는 거야. 아주 강하게. 그래서 강하게 끌려오는 성질이 있어. 근데 이러한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를 하더라도 일정한 시간 동안 이 구역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야. 제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강자성체라고 하는 애를 한 번 이렇게 자석처럼 만들어 놓으면 오랜 시간 동안 자석처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그림이 어디에 다 있냐면 66쪽에 다 있어.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와 외부 자기장을 걸어줄 때, 그 다음에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 없을 때하고 걸어줄 때하고 제거했을 때 그 모습을 잘 봐봐. 모습을. 강자성은 처음에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에도 자기 구역들로 나누어져 있어. 그리고 외부 자기장이 가해지게 되면 같은 방향으로 정렬이 되고, 제거하고 나더라도 일정 시간 동안은 같은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대표적인 강자성체 뭐냐? 철, 코발트, 니켈. 철과 코발트, 니켈. 이런 것들이 강자성을 나타내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자성체. 자, 이 상자성체도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배열이 될 때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정렬이 되는 거야. 자, 얘도 같은 방향으로 정렬이 되는데 강자성하고 상자성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의 모습을 봐봐. 어떤 모습이야? 그냥 원자 자석이 따로 다 배열되어 있는 상태야. 즉 뭐다? 여기 지금 이렇게 물질을 하나 적어놨을 때 이 안에는 수많은 원자가 있는 거야. 여기에도 원자 하나, 여기도 원자 하나, 원자 하나, 원자 하나, 원자 하나 이렇게 있을 때 이 각각의 원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다 배열을 하고 있는 거였다면 상자성체 같은 경우는 원자 자체가 다 각각 다 다른 방향으로 배열되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물질이 하나가 있을 때, 작게 그릴게요 그냥. 이렇게 물질이 하나가 있을 때 어떤 원자는 이쪽 방향, 어떤 원자는 이쪽 방향, 어떤 원자는 이쪽 방향, 어떤 원자는 또 다른 방향, 어떤 원자는 또 다른 방향. 가장 큰 차이점은 자기 구역이 없다라는 거야. 자기 구역이 없다. 근데 여기에다가 외부 자기장을 가해주게 되면 똑같이 왼쪽에다가 N극 설치하고 오른쪽에다가 S극 설치했을 때 외부 자기장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야 지금? 자석의 자기장 방향이 어느 방향이야? 오른쪽 방향이지? 오른쪽 방향이지? 자,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외부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때 이 일부 원자 자석들이 같은 방향으로 배열을 하는 거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근데 뭐랑은 다르게, 강자성과는 다르게 어떻게 배열이 되는 거야? 느슨하게 배열이 되는 거야. 느슨하게 배열이 되니까 똑같이 S극 쪽에 N극을 만들고 N극 쪽에 S극을 만들어서 서로 뭐하는 끌어당기는 힘은 있지만 약하게 끌려온다는 거야. 약하게 끌려온다라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강자성하고 상자성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다? 강하게 끌려오느냐, 약하게 끌려오느냐. 그 차이는 뭐가 만들어지는 거다? 자기 구역의 형성과 관련해 있는 거다. 자기 구역이 형성되어 있고 자기 구역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알루미늄, 마그네슘, 그 다음에 종이 이런 것들이 상자성을 띠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반자성체야. 반자성, 반대되는 자성을 띈다. 외부 자기장이 있으면 외부에 있는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정렬이 되는 거. 그래서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 모습을 보게 되면 얘는 아예 원자 자석들이 완전히 상쇄되어 버려 있어서, 즉 모든 전자가 스핀이 반대 방향인 전자로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자성을 띠고 있지 않는 거야. 상자성이랑 강자성처럼 이렇게 자기 구역이 형성되어 있거나 원자 자석의 배열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거나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완전히 그냥 다 상쇄되어 버려 있는 거야. 아예 없어. 그래서 처음 그림도 봐봐봐. 원자 자석이 아예 없어. 자성을 띠고 있는 원자가 아예 없어. 근데 여기다가 외부 자기장을 가하게 되면 이번에 N극하고 S극이 있을 때 N하고 S가 이렇게 있을 때 내부에 있는 상쇄되어 있던, 그래서 나타나지 않던 원자 자석들이
이번에는 외부 자기장과는 어떤 방향으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약하게 배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 N극 쪽에 N극이 S극 쪽에 S극이 만들어지면서 서로 어떻게 하는 거야? 밀어내는 힘이 생기는 거야. 왜 제곱자 반대로 돼요? 요거는 전자의 스핀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거야. 이 외부 자기장이 왔을 때 그 전자들의 에너지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배열을 반대 방향으로 하는 거다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거 풀어내는 건 나중에 대학 가서 배우면 돼. 고급 물리학 하면 할 수 있어요? 고급 물리에서도 안 나와. 대학 가야 고급 물리 가짜는 소리 하지 마. 고급 물리 뭐 고급 물리 뭐 개 진짜 할 거예요. 그 족밥 과목을 뭐하러 해? 이거 선택해야 돼요. 차라리 현대 물리를 하시죠. 현대 물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대학 가서 하는 거니까. 고급 물리 같은 소리 하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상자성하고 반자성체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저기? 유리요. 유리? 아닌가. 유리? 맞아. 또? 물. 금? 구리. 구리? 물. 물. 수소. 이런 것들이 있다고. 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요 정도. 자, 그러면 상자성하고 반자성에 대해서 지금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 안 썼지, 그지?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고 나면 얘 이렇게 원래 상태로 되돌아와.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얘 이렇게 원래 상태로 되돌아와. 알겠죠? 강자성하고 상자성, 반자성의 가장 큰 차이점, 자기 구역이 있느냐, 원자 자석이 있느냐, 없느냐, 그지? 그 다음에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이냐, 반대 방향이냐,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 유지가 되느냐, 유지가 안 되고 원래대로 되돌아오느냐. 그거 세 가지가 다른 거야. 그래서 이러한 강자성과 상자성, 반자성체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고무자석이나 하드디스크, 자성, 잉크를 만드는데 요 밑에 있는 세 개는 다 강자성체를 이용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일정한 시간 동안, 오랫동안 자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무자석, 한번 붙여놨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떨어지게 되면 안 되잖아. 그지?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에다가는 뭐를? 이러한 물질을 넣어놓고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을 해서 그 자기장의 방향을 가지고 정보를 저장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드디스크에도 강자성체를 입혀놓는 거고, 그 다음에 자성 잉크도 마찬가지야. 자성 잉크도. 그래서 뒤에 카드 같은 거 보게 되면은 뒤에 마그네틱 카드 있지? 마그네틱 카드? 여기에도 강자성체가 입혀져 있어. 그래서 이 강자성체가 배열이 뭐 N, S,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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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 뭐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으면 이 위를 코일이 슉 훑고 지나가면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정보를 읽어드리는 거다. 그건 전자기 유도를 배워야지만 알 수 있어. 알겠죠? 그럼 지폐는 왜 굳이 액체 자석을 써요? 지폐에다가 액체 자석을 넣은 잉크를 써가지고 위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 안 딸려오는 위조예요? 안 딸려오는 위조예요? 아니, 안 딸려오고 그게 아니라 그 외부 자성에 의해서 여기에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야. 지폐 속에 이게 실제 현찰이고 진짜 돈이다라는 거. 위패가 아니라 실제 돈이다라는 거를. 그러면 그 지폐 읽는 기계 같은 게 요거 이용해서 그런 것들 다 읽어. 그런 것들 다 읽어. 그래서 지폐도 보게 되면은 10,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 있고 50,000원짜리 있잖아. 50,000원짜리, 그러니까 금액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졸라 많이 들어있어. 이게 위패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게. 그래서 50,000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그 국기 있는 홀로그램도 달려있잖아. 그 5만원에만 있어. 1,000원짜리 없어. 50,000원짜리는 그리고 가운데에 자성 잉크로 쫙쫙쫙쫙 줄도 그어져 있어. 1,000원짜리에는 없어. 1,000원짜리 이렇게 1,000원짜리는 옆에 다른 거에 있지. 은박지 같은 거 씌워주지 않아요? 은박지. 존나 쌈마이 같이 은박지가 뭐냐, 씨. 뭐야? 쌈마이죠. 자, 67쪽의 문제 보자. 물질의 자성. 1번의 오른쪽 그림은 PQ축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R인 궤도를 따라서 운동하는 전자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라 했어. 전자가 회전 운동을 하면 전류도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 전류는 반대 방향. 전자의 원운동으로 인해서 원형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전기장이 형성된다. 아닐까? 전자가 A 방향으로 회전하면 자기장은 P에서 Q를 향한다? A 방향으로 흐르면 Q에서 P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라고 해야 되지?
A 방향으로 전자가 도니까 반대로 전류가 들어야지. 전자가 A 방향 회전이니까 전류는 B 방향 회전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전자가 B 방향 회전하면 Q 부분이 N극이 된다. 맞아? 맞죠? 반지름이 커지면은 중심축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작아지겠지. 그럼 2번은 뭐가 틀린 걸까? 전자의 원운동으로 인해서 원형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전기장이 아니라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B 방향으로 회전하면 Q 부분이 N극이 된다. 이게 정답이 되겠지. 4번. 3번에 강한 자석을 가까이 접근하면 끌려오는가? A하고 C래. 그러면 A하고 C 둘 중에 하나가 강자성이고 상자성이지? 자석을 제거해도 자기화산 상태를 오래 유지한다. C가 강자성. 그럼 B는 반자성이 되겠지? 그러면 상반강 이렇게 고르면 되겠지? 3번. 자, 뒤로 넘어가. 10번.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 속에 자기화되지 않은 물질 A를 놓았을 때 원자 자석이 배열한 모습을 보니까 다 어때? 반대 방향이지. 외부 자기장하고. 그럼 반자성을 나타낸다. 맞지? 그 다음에 자석을 제거하면 원자 자석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아니다. A는 하드디스크에서 정보를 저장하는 물질로 사용될 수 있다? 정보를 저장하는 물질로는 강자성체를 사용해야 된다. 그 다음 18번. 어떤 물질의 자기장을 가해주었다가 제거할 때 물질 내부의 원자 자석 배열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자, 가해주기 전에는 배열 상태가 없네. 외부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배열됐지. N이 아래로 향하니까. 그 다음에 자기장 제거했더니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왔어. 이거 뭐야? 반자성체.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었을 때 원자 자석의 방향과 외부 자기장의 방향은 반대이다. 맞지? 강한 자석을 이 물질에 가까이 하면 청력이 작용한다? 맞죠? 그래서 니은 디귿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2번에 그림 가와 같이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상자성 물체 A를 천장에 매단 후에 A 아래에다가 직류전원 장치가 연결된 솔레노이드를 놓았더니 뭐 저렇게 됐는데, 가에서 직류전원 장치의 저항을 바꾼 다음에 실을 끊었을 때 솔레노이드가 가까워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에 대한 설명. 자, 가에서 A의 아랫면은 S극으로 자기화되어 있다. 자, 솔레노이드를 잘 보면은 솔레노이드 어떻게 감겨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감겨있지?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돼 있나? 그럼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전류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위쪽이 무슨 극? N극. 아래쪽이 무슨 극? S극. 그러면은 그 위에 매달려 있는 상자성 물체, 여기 위에 매달려 있는 상자성 물체 어떻게 될까? 같은 방향으로 배열이 되겠지. 같은 방향으로 배열될 거니까 자기장 방향이 여기서 이렇게 윗방향이 될 거고, 여기 윗면이 N극, 아랫면이 S극, 이렇게 배열이 될 거다. 그지? 그러면 기억번에 S극으로 자기화되어 있다. 맞지? 니은번에 나에서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B다 라고 했는데 맞을까? 저항으로 바꿔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전원장치가 없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코일에 전류가 안 흐르는 거야. 자, 그러면은 봐. 전류를 끊었지? 전류를 끊으면은 이 코일에 자기장이 있어, 없어? 없어지지? 그러면은 얘는 상자성체니까 얘 어떻게 돼? 자성이 사라진 상태지. 그럼 이렇게 자성이 사라진 상태의 물질을 가까이 가져간다 한들 코일에 유도전류 흐를까 안 흐를까? 안 흐르지. 왜? 코일에 유도전류가 흐르려면은 뭐야? 자기장이 변해야 되는 거잖아. 니은번은 틀렸죠? 가와 나에서 솔레노이드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나에서는 아무것도 작용 안 하지? 맞아? 나에서는 아무것도 작용 안 하잖아. 그러니까 디귿번 틀렸죠?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24번. 자, 길이가 같은 물체 A와 B에 각각 코일을 N번, 3N번 감아서 화살표 방향으로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르도록 했다.
A와 B는 강자성체와 상자성체 중에 하나고 A와 B의 강자성체를 가운데 놔뒀더니 전류가 흐르는 동안 물체는 움직이지 않았다. A, B의 자성체의 종류를 쓰고 그 까닭을 설명하래. 얘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A, B 둘 중에 하나는 강자성체고 상자성체인데 전류가 흘렀더니 전류가 흐르는 동안 물체는 움직이지 않았대. A와 B 사이에 강자성체를 놓았어. 응? 자, A 쪽에는 지금 전류가 어떻게 흘러?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강자성체, 상자성체잖아. 그러면은 그 막대기만 그려가지고 막대기에 형성되는 자기장 방향 한번 써보자. 왼쪽에 이거 A 막대기야, A 막대기. 그 다음에 오른쪽에 B 막대기 조금 떨궈놓고 이렇게. 자, A 막대기 쪽에는 P 쪽이 무슨 극? S극. A 쪽이 N극. 이렇게 형성될 거고. 그 다음에 B 쪽에는 반대로 여기 왼쪽이 N극, 오른쪽이 S극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자, 이 사이에다가 강자성 물질을 하나를 놔둔대. 강자성 물질을 이렇게 놔둔대. 그렇게 놔두고 전류가 흐르는 동안에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나 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 둘 다 청력으로 밀고 있는 거 같아. 아니 오른쪽이 얘가 지금 강자성 물질이잖아. 강자성 물질. 움직이지 않았대. 전류가 흐르는 동안. 오른쪽이 더 세니까 맞죠? 오른쪽이 더 세니까 오른쪽이 X극이 되는 거죠. 오른쪽이 더 세니까 오른쪽이 S극이 된다고? 그러니까 오른쪽 자동 막대가 더 세니까 전류가 일단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어디서 더 세? B B에서 더 세다? 감은 횟수가 더 많아. 그치? 감은 횟수가 더 많아서. 그러면은 자성체 A에 의한 그리고 자성체 B에 의한 자기장은 얘가 가만히 움직이지 않으려면 양쪽에서 어쨌든 끌어당기든 밀든 하는 그 힘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왼쪽과 오른쪽에서 끌어당기고 미는 힘이 같아지려면 자기장의 세기가 똑같게 나타나야 되지. 근데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누가 더 세? 우리죠. B가 더 세. 그러면 자성체에 의한 자기장은 누가 더 세야 돼? 왼쪽 A가 더 세야 되지. 그럼 자성체에 의한 자기장이 A가 세다는 거는 A가 뭐다라는 거야? 강자성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A, B 자성체 종류를 쓰라 그랬으니까 A 쪽에 강자성체, B 쪽에 상자성체. 이렇게 정리해. 시계가 언제 저기 매달려 있니? 오늘 진도 자동차만요? 응? 아니 전철 유도도 하는 거죠? 전차기 유도도 해야지. 뒤에 74페이지 실전으로 가보자. 이거 다 정리했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B 쪽이 3배로 더 감겨 있으니까 B 쪽이 자기장이 3배 더 강하겠지? 정량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자성체에 의한 자기장이 A 쪽이 강해야 내가 가만히 있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한쪽이 자기장이 더 강하다면 그 강한 자기장 쪽으로 얘가 배열이 되겠지? 그럼 그 강한 자기장 쪽으로 당겨갈 거란 말이야.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1번. 자기화되지 않은 물체 A, B 사이에 막대자석을 놓았더니 막대자석 A, B가 있는 그 주변으로 A는 어떻게 된 거야? 밀려난 거고 B는 당겨진 거지. 그러면 A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 B는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 그러면 A는 자석에 의한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 맞지? B는 반자성체다? 상 아니면은 강이 되겠지? 근데 이렇게 강하게 끌어오는 거는 강이 돼야 되겠지. 자석을 제거하면 A와 B 사이에는 당기는 자기력? 자, 강이, 만약에 B가 강이라 그래봐. 강이면 B는 자기장을 유지하고 있을 거고 A는 그와 반대로 만들어지겠지. 왜? B 때문에. 그럼 서로 어떻게 해? 밀어내는 거야. B가 상이라면 제거했을 때 둘 다 그냥 자성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미는 힘도 당기는 힘도 작용 안 하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당기는 거 아니다라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디귿번은 틀렸다. 기억만 맞지?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솔레노이드 내부에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상자성 막대 P와 반자성 막대 Q를 고정한 후에 스위치를 닫아서 자기화시키는 걸 얘기한 거다. 자, 전류 방향만 보면 전류가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쪽 상자성 막대 쪽에 이렇게, 그 다음에 반자성 막대 쪽에도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되죠? 일단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 오른쪽이지? 그럼 상자성 막대도 같은 방향이지? 반자성 막대는 반대 방향이겠지? 요거 지금 뭐 얘기한 거야? 요거는 막대기의 상자성 막대하고 반자성 막대기의 자화대응 방향이야. 자, 기억번. P는 솔레노이드가 만드는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맞나요? 맞지? 그 다음에 Q의 스몰 Q면은 N극으로 자기화된다. 자, 여기가 N극이지? 여기가 S고, 그치?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되지? 그러니까 N극으로 자기화되는 게 아니라 S극으로 자기화된다라고 해야 될 거고, 스위치를 열면, 자, 스위치를 연대. 스위치 연다는 건 뭐야? 전류를 차단한다는 거지? 둘 다 어떻게 돼? 자성이 사라지지? 그러니까 밀어내는 자기로 작용하는 것도 아니다. 정답은 1번인가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1번. 그림 가와 같이 코일에 자기화되지 않은 막대 A를 넣고 스위치 S를 Q에다가 연결한 후에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B를 매단 용수철 저울의 눈금 값을 측정을 한다. 나는 가해 실험 후에 S를 B에다 연결하고 반대로 전류가 흐르게 하는 건가? 맞아요? 맞아? 아닌 것 같아? 전류는 안 하는 거 응? 연결하면 아예 안 연결되는데. 연결 안 돼 있는 거지. 전류를 끄는 거지. A에 연결돼 있을 때는 전류가 흐르고 B에 연결돼 있을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자, 그랬더니 용수철 저울의 눈금 값이 1.4W0, 1.1W0 이렇게 됐다. 야, B라는 물질의 무게가 W0래. 근데 용수철 저울을 이렇게 쟀더니 가 상황에는 눈금 값이 얼마야? 1.4W0. 근데 나에서는 1.1W0. 그러면은 기본적인 원래 무게에 얼마만큼이 추가된 거야? 0.4가 추가된 거고 여기는 0.1이 추가된 거지. 그러면은 이 0.4는 어디에서 온 거야? 당기는 자기력에 의해서 생긴 거지. 여기 0.1도 당기는 자기력에 의해 생긴 거지. 맞아요? 자, 그러면 이때 이 물질 어떤 물질일까? 자,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잘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갔다가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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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어디가 플러스야? 여기 위가 플러스 연결돼 있지. 여기가 마이너스 연결돼 있고. 그럼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아랫 방향이 무슨 극을 만들어져? 자, 요거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야. 그지? 그러면은 아래로 당겨지는 힘이 생긴다는 거는 그 위에 있는 B라는 물질이 어떻게 된다?
같은 방향으로 배열이 돼서 아래쪽이 N극, 아래쪽이 N극, 위쪽이 S극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이 B라는 물질은 일단 상자성 아니면은 강자성이야. 근데 전류를 차단을 했는데도 0.1만큼의 힘이 있다는 거지. 그럼 뭐야 이거는? 강자성체. 가에서 A의 P면은 S극이다. 맞아? 맞지? B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 맞아? 맞지? A의 내부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A 내부에서 자기장의 세기. 내부는 다 똑같지 않아요? 아니, 내부에서의 자기장 세기. 가할 때, 전류를 공급할 때랑 전류를 차단했을 때. 전류 공급할 때는 0.4로 당기는데 전류 차단했더니 0.1로 당기잖아. 언제 자기장이 더 센 거야? 가할 때. A에 연결했을 때. 그러니까 디귿번도 맞죠? 그럼 15번 한번 답해봐봐, 지금. A 물체는 평균 가속도가 10.1인데 B 물체는 평균 가속도가 9.5가 됐어. 자,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보다 커진 게 있고 작아진 게 있지? 중력 가속도보다 커진 건 뭘까? 아래로 더 힘이 작용하는 거지. 그럼 자석에 대해서 서로 미는 힘이 작용하는 거니까 반자성체. A는 반자성체. 그럼 B는 당기는 거니까 상한이면 강. 기억번 맞아요? 니은번 맞아요? 디귿번 안 되지. 영구자석 만들려면 뭘로 해야 돼? 강. 그지? 자, 그러면 철이라고 하는 강자성체가 있으면 이 철이라고 하는 강자성체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어? 네오디뮴하고 붕소를 첨가하는 거야. 그러면 이 네오디뮴 원자하고 붕소 원자가 어떻게 하냐면 이 철이라고 하는 거에 자기장을 고정시켜줘.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렇게 만든 자석이 뭐야? 네오디뮴 자석이야. 아니, 네오디뮴 자석이야. 철 원자 사이사이에 네오디뮴하고 붕소를 첨가함으로써 철 원자의 원자 자석이 배열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이 철이라고 하는 애를 가지고 자기화를 시켜놓은 다음에 네오디뮴과 붕소를 첨가해서 고정시켜 놓으면 영구적인 자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오디뮴 자석이 졸라 센 이유가 이거니까. 자, 뭐 이렇게 하면은 문제는 간단하지, 그지? 자, 79쪽에 전자기 유도. 자, 코일과 자석의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서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미줄 자기선속이 변할 때 코일의 전류가 유도되는 현상에서 자기선속이 뭐였어? 자기선속 정의가 뭐였어? 어떤 단면을 잘랐을 때 어떤 단면을 수직으로 지나는 자기장의 개수 자기력 선. 가상의 자기력선. 자기력 선의 수. 요걸 가지고 자기선속이라 그랬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단면이 있는데 이 어떤 단면을 그냥 그대로 수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통과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수직으로 통과한다 그러면 이 선 그냥 그대로 개수 세주면 돼. 근데 만약에 이 새끼가 수직으로 통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하게 뉘어가지고 이렇게 세타의 각도를 이루면서 통과를 한다 그래봐. 그럼 이때 이 자기선속은 어떻게 구해야 돼? 세타만큼 줄여줘요. 성분으로 나뉘어야지. 어떤 성분으로? 수직 성분이라 그랬잖아. 수직 성분. 자, 그러면은 우리 요 선을 가지고 통과하는 걸 자기장 B라고 한다 그러잖아. 그지? 맞아?
자기장 B라고 하잖아. 응? 자, 수직 성분 어떻게 돼? 수직 성분 이렇게 있으면은 수평 성분 이렇게 있지. 자, 수직 성분을 구해야 돼. 어떻게 하면 돼? 세타가 어디야? 여기가 세타야, 여기가 세타야? 여기가 세타지. 그럼 여기야. 요 세타에 대해서, 이 세타에 대해서 빗변 그리고 높이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수직으로 지나는 자기선속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사인 세타가 들어가야 돼. 수직 성분만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 여기에 들어가는 자기장을 내가 B라고 했어. 응? 들어가는 자기장은 B라고 했어.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자기선속을 가지고 파이라고 한다고 했어. 그러면은 수직 성분은 어떻게 된다? 수직 성분. 수직 성분. 자기장 뭐에다가? 자기장 B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해서 수직 성분을 계산할 수 있다. 응? 자, 수직 성분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가 들어가야 돼. 뭐야? 빗면에 대해서, 면에 대해서, 단면에 대해서 세타의 각도로 입사를 하고 있을 때. 알겠지? 안 정리야? 적으려고. 자, 그래서 자기선속이 변할 때 어떤 자기선속이 수직으로 지나는 자기력선이 변할 때 코일의 전류가 유도되는 현상을 가지고 전자기 유도라고 한다. 그래서 전자기 유도 현상 관찰하기 검육에 연결하고 코일에다가 막대자석을 어떻게 넣다 뺐다 하면 돼. 상대적으로 운동시키면 돼. 자, 그럼 상대적으로 운동을 시킬 때 이때의 코일에 통과하는 자기선속의 변화를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방해하는 방향으로. 뭐가? 유도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게 무슨 법칙이야? 1학년 때 배웠잖아. 1학년 때. 아니,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이게 무슨 법칙이었어? 렌츠의 법칙이었어. 렌츠의 법칙. 렌츠 법칙. 렌츠 법칙. 응? 누구 너? 야, 니네 전력 생산할 때 했잖아, 이거. 패러데이도 있었어, 패러데이. 자, 렌츠 법칙, 뭐다?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야?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거지, 패러데이 법칙. 자, 패러데이 법칙은 뭐야? 패러데이 법칙. 돌리는 거. 뭘 돌려? 전동기 돌리는 거. 전동기가 왜 나와? 자, 패러데이 법칙은 뭐야? 이때 유도 전류가 흐르려면 흐르는 유도 전류를 만들어낼 전압이 있어야 되지. 그지? 자, 유도 기전력이라고 그래. 유도 기전력. 자, 유도 기전력. 뭐다?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이다. 그치? 전압이라고 생각하면 돼, 전압. 그래서 유도 전압이라고도 그래. 패러데이 법칙은 이 유도 기전력의 세기를 가지고 나타내는 법칙이야. 자, 유도 기전력의 세기. V는 코일의 감긴수에 비례하고, 이 감긴수. 시간에 따른 뭐의 변화? 자기 선속의 변화에 비례한다. 그리고 방향은 어느 방향이야? 자기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니까 반대 방향이 되겠지? 그래서 부호가 마이너스 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하나 찾아봐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요 자기 선속의 변화라고 하는 거, 요거 이렇게도 쓰면 되잖아. 마이너스 n에다가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이렇게 되니? 자, 요 식을 이제 조금 변형을 할 거야. 어떻게 변형을 할 거냐면 첫 번째, 우리 자기 선속이라고 하는 거를 면적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그게 자기장이 나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자기 선속 파이는 자기장 곱하기 단면적이야. 그럼 여기서 이 자기 선속의 변화를 보는 거잖아.
자기 선속의 변화를 보는 거니까 델타 파이는 요 두 곱의 변화량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이 중에서 무엇의 변화를 본다 그러면 자기장의 변화를 본다라고 그러면 단면적이 일정할 때, 단면이 일정할 때 자기장이 변하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식을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어? 델타 파이는 델타 B 곱하기 상수 S 이렇게 되는 거잖아. 요걸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봐. 유도기전력 V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N에다가 델타 T분의 델타 B 곱하기 S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자, 요 식은 언제 쓰는 거나? 코일의 단면이 일정하고 그리고 자기장의 세기가 어떨 때? 변할 때. 이때 쓸 수 있는 식이다라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는 뭐가 일정할 때?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할 때 단면적이 변하는 경우를 보면 델타 파이는 B 곱하기 델타 S 이렇게 쓸 수 있지? 그거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유도기전력 찾아보면 V는 마이너스 N에다가 델타 T분의 델타 S 곱하기 B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요거는 언제 쓸 수 있는 거야?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하고 그리고 단면적이 변할 때. 자,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다. 패러데이 법칙. 그러면은 자,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전압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코일에 가문수를 많이 하면 돼.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자기 선속의 변화가 크면 되지. 그 말은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가 크게 변하면 되겠지. 또는 시간에 따라서 면적의 변화가 크면 되겠지. 맞아? 자, 그러면 이때 유도전류라고 하는 건 어떻게 흐르는 거냐?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유도기 전력에 의해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가지고 유도전류라 그러고 이 유도전류의 방향은 코일에 흐르는 유도전류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자기선속의 변화를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그래서 자, 첫 번째로 N극이 접근할 때 요거 하나만 볼게. 자, N극이 접근할 때에 대해서 코일을 여기다가 설치를 해놨어, 내가. 코일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자. 이쪽에 코일이 이렇게 감겨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한 3번만 이렇게 감겨있다고 해보자. 자, 이 감겨있는 코일에 대해서 N극이 접근한다는 거는 위쪽에서 N극이 접근한다. N극에서 나오는 자기력선이 있겠지? N극에서 나오는 자기력선을 그어보면은 이렇게 될 거야. 그지? 그러면 N극이 접근할 때 변화를 써보게 되면은 요 코일의 단면, 여기 색칠해 놓으면 요 면이지, 그지? 자, 요 면에 대해서 면이 일정한 거네? 일정한 면을 아래로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어떻게 되고 있어? 다르게 얘기하면 아래로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증가한다라고 하면 되겠지. 왜? 여기는 지금 3개만 지나가고 있잖아, 지금. 근데 얘가 더 다가오게 되면 이 5개의 선이 다 지나가겠지? 맞아? 자, 아래로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증가한다, 자기 선속이 증가한다라는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를 방해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위로 올려야 되지. 그지? 코일의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어느 방향으로? 위로 생성이 된다. 그러면은 이때 이 유도 전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가 생겨야 된다는 거야? 유도 기전력이라는 게 생긴다라는 거지. 전압이 있어야 전류가 흐를 거 아니야.
아래로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증가하면 위로 생성되는 자기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방향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어? 위로 되겠지. 위로. 이렇게. 그러면은 이쪽 코일의 위쪽은 무슨 극이 만들어지는 거야? N극. 아래쪽은 S. 그러니까 N극이 접근할 때는 어떤 방향으로? N극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고, 그렇게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유도 전류가 생성되는 거니까 위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유도 전류는 이렇게 감싸져야 된다. 유도 전류의 방향이 들어가고 나오는 방향으로. 이쪽에다가 하나의 저항을 이렇게 연결해 놓고 여기 지점 A, 여기를 B, 여기를 저항 R이라고 하면은 A에서 R, B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기억할 거는 어떤 거냐면 이론적인 내용은 이거야. N극이 접근하면 아래로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증가하니까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위쪽으로 통과하는 자기선속을 유도전류가 만들어준다. 그 유도전류를 만들기 위해서 유도기전력이 생긴다. 그때 그 유도기전력의 세기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뭐야? N극이 다가오면 위로 N극을 만드는 방향으로, 다시 N극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그러면 N극이 멀어지게 되면은 N극을 당기는 방향으로, S가 다가오면 S를 미는 방향으로, S가 멀어지면 S를 당기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되면 돼. 그게 각각의 내용들이야. 요 네 가지. 알겠어? 그래서 유도전류의 세기는 유도기전력의 세기에 비례하겠지. 맞아? 그래서 유도기전력,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변할 때 코일 양단에 유도되는 전압이고, 그 양단에 유도되는 전압이 강할수록 유도전류가 세지는데, 이 유도전류 자기선속이 빠르게 변할수록 코일의 가문수가 세질수록 많아진다. 그걸 식으로 정리한 게 요거야. 식으로 정리한 거. 이거 첫 번째 건 뭐야? 단면적이 일정하면서 자기장이 변할 때. 그러니까 지금 요 그림이 되겠지. 코일의 단면적은 일정하지. 코일의 단면적은 일정하면서 자석이 접근하고 있으면서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세지고 약해지고 하는 거잖아. 그럼 두 번째 이런 상황은 어떤 걸까? 자기장의 세기는 일정한데 면적이 변하는 거지. 그거 뒤로 넘어가 봐. 균일한 자기장 영역을 일정한 속력으로 통과하는 도선에 대해서 보는 거야. 자, 여기에 균일한 자기장 영역이 있어. 이쪽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균일한 자기장 영역이 있는 거야. 지금 X표는 들어가는 방향이었지? 그러면 어떤 네모네모 도선이 코일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렇게 생긴 코일이 길이가 L인 정사각형 모양이라고 생각해봐. 정사각형 모양의 코일이 V의 속력으로 다가가고 있다. 그러면은 처음에 여기서 움직일 때는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의 변화가 없잖아. 유도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흐르겠지? 근데 얘가 이제 이쪽으로 다가왔어. 자, 이쪽으로 다가왔어. 이걸 첫 번째 상황. 그리고 쭉 계속 이동해서 여기 내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 두 번째 상황. 그 다음에 내부에서 움직이다가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 세 번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1번 상황. 어떤 상황이야? 종이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선속이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하고 있지? 자, 여기에 자기장은 일정한 색이야. 근데 처음에 1번 상황에서는 요 면적만큼만 지금 자기장이 들어가고 있지. 맞아?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선속이 증가하니까 유도전류 방향 어떻게 돼? 들어가는 게 세지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 유도전류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저 그림이 입체적으로 하면 어떤 상황인 거예요? 정확히? 입체적으로? 네. 단면을 보는 건데 왜 입체를 생각하고 있어? 아니, 그림이. 코일, 자기장, 슈. 그러니까 자기장이 약간 정사각 박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전체 면이 다 자기장 영역이야. 여기가. 여기 전체 면이. 오씨, 대충 그렸는데 졸라 딱 A4인데? 얘가 말하는 개쩌는데? 야, 대충 그렸는데 존나 딱 A4야, 이거. 오씨, 대박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장 면이야, 이게.
이쪽 내부에만 지금 자기장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야. 그 상황에 지금 코일이 위를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래로 꽂혀 들어가는 화살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가 이렇게 쭉 지나가다 보면은 어떻게 돼? 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화살이 자꾸 얘를 통과할 거 아니야. 맞아? 그 그림인 거야. 근데 처음에 들어올 때는 통과하는 면이 작잖아. 그지? 점점 면이 넓어지지. 통과하는 면이. 그러다가 내부에 들어왔을 때는 통과하는 면에 변화 있어 없어? 없지. 자기장의 변화 있어 없어? 없지. 그게 2번 상황이야. 그럼 2번 상황에는 자기선속의 변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유도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근데 3번 상황은 생각해봐. 이제 어떻게 되고 있어?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선속 감소. 또는 뭐라고 할 수 있어?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 면적 감소라고 하면 되겠지. 면적이 어디만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여기만 들어가고 있으니까. 여긴 이제 안 들어가잖아. 그러면 유도전류 방향은 어떻게 되겠어? 들어가는 방향이 감소하니까 더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겠지. 어느 방향? 시계 방향. 이렇게. 그래서 들어갈 때 나갈 때 다르잖아. 그지? 그래서 이러한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무엇을 발전기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는데, 이 발전기라고 하는 거의 원리를 볼 때 요게 지금 중요해. 요거. 왜냐면은 얘는 회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는 각의 변화가 생기는 거라서. 알겠니? 자, 그래서 발전기라고 하는 거,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전류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얘기한다. 또 뒤에 가서 요거 문제 풀면서 요 식이라든가 요 식 이용해가지고 푸는 거 하긴 할 거야. 자, 발전기. 그림을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 뭐가? 셔츠? 이거? 그냥 시스템인데? 괜찮아, 여기가. 싸고 질 좋고 괜찮아. 쌤 기준 싼 건 얼마예요? 셔츠 하나 30만 원 안 넘는 거? 진짜 싸냐? 이거 얼마였지? 27만 원? 안네. 옷이 질이 좋아. 옷이 질이 좋고 관리하기가 편해. 그냥 한 번 입고 드라이 맡기고 한 번 입고 드라이 맡기고. 그럼 저 드라이브는 얼마 들어요? 10,000원. 근데 그것도 옷 브랜드마다 좀 달라. 그렇죠. 톰브라운 거는 하나씩 맡길 때마다 한 15,000원, 10,000원, 12,000원. 근데 걔네는 단독으로 다 하니까. 아니, 한 번은 아니고 한 2-3번? 근데 너무 오랫동안 안 입을 것 같으면 맡기고. 왜냐면은 그 때 묻은 옷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 몰랐어? 자본주의에선 돈이 최강이야. 진짜 안 되겠다. 이게 뭔 소리야. 자, 발전기는 연구자석이랑 코일로 되어 있어. 연구자석이랑 코일. 그러면은, 자, 자석에 대해서 그냥 단면을 그려보면, 자석이 N극이 이렇게 있을 때, 오른쪽에 S극,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자, 코일이 그냥 이렇게 뉘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이때 이 자석의 자기장 그려보면 어느 방향이야? 자석의 자기장, 자기선속 그려봐. 어느 방향이야? 오른쪽 방향이야, 오른쪽 방향. 자, 지금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있어, 없어? 없지. 없는 상황이야. 자, 근데 얘가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기 시작한다고 해봐봐.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번에 N극 자석하고 S극 자석 사이에 자기선속이라든가 이런 거에 변화는 없지. 자, 똑같이 그냥 두 줄만 그릴게. 똑같이 두 줄만 그리는데 이제 얘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했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꺾여 있게 된다. 그치? 맞아? 그러면 이때 이 코일의 단면을 세타라는 각도로 이 자석의 자기장이 통과하지. 맞아? 그러면 이때 이 자석의 자기장을 내가 B라고 했을 때
이 코일에 통과하는 자기선속 얼마라고 하면 될까? B 사인 세타. B에다가 사인 세타를 하는데 단면적 S도 곱해야지. 이 단면적 S가 뭐야? 코일의 단면적. 됐습니까? 코일의 단면 세타도 곱해야 돼. 자, 그러면은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최대가 되는 지점은 어디야? 코일을 통과하는? 그렇지. 세타니까. 사인 세타니까. 사인 세타니까 어떻게 되는 지점? 90도가 되는 지점. 90도가 되는 지점. 이때로 자기선속이 최대가 되는 거지. 맞습니까? 맞아? 자, 그러면 우리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의 변화를 가지고 유도기전력을 찾아내지. 자, 요거를 유도기전력식에다가 대입해보자. V는 마이너스 N에다가 델타 T분의 델타 B 곱하기 S 곱하기 사인 세타에서 여기에서 변수는 뭐야? 코일의 단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자석의 자기장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마이너스 N에다가 델타 T분의 델타 사인 세타. 사인 미분하는 거지, 시간에 대해서. 이 사인 세타 각도를 오메가 T라고 한다 그러면 T에 대해 미분만 하면 되는 거야. 뭐가 나와?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사인을 T에 대해서 미분하시오. 안 배웠지? 쉽죠? 근데 왜 안 나와? 마이너스 N. 근데 왜 바로 안 나와? 마이너스 N. 사인. 코사인이지, 왜, 씨. 그게 그거죠. 사인 하는 거. 코사인이 나와야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하려고 그랬어요. 자, 이게 뭐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유도기전력의 세기라는 거야. 맞아? 자, 그럼 이 유도기전력의 세기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자.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는 빼놓고 회전 각도에 따라서 그냥 코사인 함수 그려주면 되는 건가? 맞아? 그쵸? 여기 뭐라고 하면 돼? 유도기전력의 세기. 코사인 함수 그려주면 되겠네? 와, 아깝다. 이런데 고급 물리를 한다고? 전 자, 그러면 지금 회전각이 몇 도일 때? 0도일 때하고 90도일 때, 그 다음에 180도일 때, 270도일 때 해가지고 언제 지금 부호가 바뀌어? 90도일 때하고 270도일 때 바뀌지? 자, 요 유도 기전력이랑 유도 전류랑 비례하지? 그래서 유도 전류 그래프 그리면 유도 전류가 이렇게 생기는 거야. 자, 그럼 이거 시간에 따라서 방향과 세기가 계속 바뀌는 전류네? 이거 무슨 전류라 그래? 교류 전류라고. 그래서 발전기에서 만들어지는 전류는 교류 전류다. 고급 물리에서는 이거 다 할 거야. 뭘 할 거야? 이게 회전하는 각속도를 오메가라고 하고 시간에 따라서 오메가 t의 각도를 논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사인 함수 미분해가지고 유도 기전력의 세기랑 유도 전류의 세기를 오메가 t에 대해서 쓸 거야. 시간에 따라 회전하는 각도 이런 것들을. 재밌겠지? 근데 지금 우리가 그냥 알아둘 거는 뭐냐면 이러한 원리로 인해서 발전기에서 회전하는 동안 유도 전류의 방향과 세기가 어떻게 된다? 바뀌는 교류 전류가 만들어진다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돼. 알겠어? 아니 충분히 니네가 배운 거 가지고 유도할 수 있잖아 이거. 자, 그래서 발전기에서의 에너지 전환, 코일을 회전시키는 역학적 에너지가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81쪽에 전자기 유도 이용의 예를 보게 되면은 그냥 뭐만 있으면 되는 거야. 코일하고 자석, 자기장 사이에 상대적인 운동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전선 코일과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하는 검출 코일이 있다.
그래서 전선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변하면 금속의 유도 전류가 흐르는데 그 금속의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금속 탐지기에 검출되는 거다. 그래서 바닥에 금속이 있으면 그 금속 물질을 지날 때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인해서 검출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서 삐 하는 소리가 나는 거다. 그 다음에 마이크, 진동판과 함께 진동하는 코일과 영구 자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걸 콘덴서 마이크라고 하고 소리에 의해 진동판이 진동하면 코일이 진동하고 그 진동이 일어날 때 자석하고 코일 사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겠지, 그지?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야. 요게 마이크의 코일이고 여기 진동판에 자석이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말을 하게 되면은 이 진동판에 연결된 자석이 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왔다 갔다 하지? 그지? 왔다 갔다 할 때 얘가 더 빠르게 접근할 때도 있고 빠르게 멀어질 때도 있고 천천히 접근할 때도 있고 천천히 멀어질 때도 있겠지. 그러면 그때 이쪽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도 변할 거고 방향도 바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소리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형태로 바뀌고 그 전기 에너지 형태로 바뀐 거를 컴퓨터에 저장을 하는 거고. 맞아요? 자, 이렇게 전자기 유도 현상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자이로 드롭도 기둥이 금속으로 되어 있고 자석 아래에 영구 자석이 부착되어 있어서 아래로 낙하할 때 금속으로 된 기둥에 유도 전류가 생기면서 그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의자에 있는 자석이랑 서로 밀고 당기는 힘이 작용하는 거다.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금속 기둥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자석이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 자, 여기 이쪽에 뭐 예를 들어서 자석의 밑에 SN 이렇게 있다고 해봐봐. 그러면 얘가 가만히 있을 때는 전자기 유도가 안 일어날 건데 이 자석이 아래로 내려갈 때 이 아랫부분 금속은 이 아랫부분 금속 막대기는 N극이 다가오는 방향으로 오는 거잖아. 그럼 위쪽에 N극이 유도되고 아래쪽에 S극 유도되겠지? 그러면서 좌석 아래쪽에서는 밀어내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거고 반대로 여기 위쪽에 있는 여기는 어떻게 돼? S극이 멀어지지? S극이 멀어지니까 S를 당기기 위해서 위쪽 아래쪽에 각각 NS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위로 당기는 힘이 작용하겠지? 그러니까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둘 다 반대 방향으로 하나는 밀어주고 하나는 당겨주니까 얘가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지. 이걸 자기 브레이크라 그래. 오케이? 그 다음에 교통카드, 그 다음에 무선 충전기, 도난방지 장치라든가 발광킥보드, 전기 기타 이런 것들도 같은 원리다. 알겠죠? 자, 뒤로 넘어가서 바로 문제 보자. 5번. 그림 가는 중심축을 따라서 막대 자석을 운동시킨다. 코일과 막대 자석 사이의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처음에 0에서 4t까지는 거리가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멀어지고 있지. 멀어지고 있는 거니까 자, 구간을 나눠보자. 0에서 4t 구간 어떻게 된다? S극이 멀어진다. 그럼 S극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S 딱 그려놓고 이렇게 자기선속 이렇게 그리면 되지. S가 멀어지게 되는 거니까 코일을 위로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감소하는 거지. 그래서 코일의 위쪽이 무슨 극이 만들어져? N이 만들어지면서 당기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유도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 저 코일의 윗면이 N이 만들어져야 돼. 그러면 엄지를 위로 들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면은 A, G, B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면 되나? 맞아? 너네 방향 찾을 수 있겠어 이거? 유도전류 방향이야. 그 다음에 4t에서 6t는 거리가 변화하지 않네. 자기장의 변화, 자기선속의 변화 있어 없어? 자기선속의 변화 없어. 유도전류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 그 다음에 6t에서 8t. 6t에서 8t는 어때? S가 다가온다지. S극이 다가오니까 유도전류 방향은 어떻게 될까? 위에 거랑 반대가 되겠지? B, G, A 방향. 자, 그러면 이때 0에서 4t랑 6에서 8t 유도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될까?
이유는? 더 빠른 속도로 그치. 같은 시간 동안 거리 변화가 여기가 더 크지. 유도 전류가 더 강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해 놓고 1, 2, 3, 4, 5번 확인하는 거야. 그러면 1번. ET일 때 코일의 위쪽에는 N극이다. 맞아? 네. S가 멀어지니까 S 당기려고 위쪽이었지, N극이. 그 다음에 ET일 때 코일에는 AGB 방향으로 유도 전류 흐른다. 맞지? 3번에 4T에서 6T까지 유도 전류의 세기는 일정하다라고 했는데 유도 전류가 안 흐르는 거지. 유도 전류가 안 흐르는 거야. 세기가 일정한 게 아니라. 세기가 0으로 일정하다 보는 건 말이 안 돼요. 헷갈리는데. 일정하다라는 거는 값이 있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지. 값이.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7T일 때가 2T일 때보다 크지? 맞아요?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7T일 때와 2T일 때가 서로 반대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돼야 되겠지. 유도 전류의 세기가 0이다라고 해야 돼. 0이다. 값이 없잖아. 자, 그 다음에 7번 한번 봐봐봐. 7번. 동일한 직사각형 도선 ABC 3개가 있는데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서 빠져나온 순간의 모습이다. ABC의 속력은 각각 V, EV, EV로 일정하다. 이때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각각 VA, VB, VC라고 할 때 그 크기를 비교한 거지. 자, 요거는 아까 본 거에서 어떤 식을 이용해야 돼? 자, 첫 번째 n에다가 델타 t분의 델타 bs가 있었고 2번 n에다가 델타 t분의 델타 sb가 있었어. 자, 첫 번째 식 이용해야 돼? 두 번째 식 이용해야 돼? 두 번째 식이지. 왜? 시간에 따른 면적이 변하는 거잖아.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서. 그러면은 누가 면적 변화가 가장 클까? 시간에 따라서. 속도 빠른 애가? 그러면 속도가 같은 애가 있는데 B하고 C? 더 넓은 애가? 자, A라고 하는 애는 단면이 어떻게 빠져나가고 있어? 좁은 쪽이 빠져나가고 있지.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애도 똑같이 좁은 쪽이 빠져나가는데 누가 더 속도가 빨라? C가 더 빠르지? 그러면 일단 유도기전력 세기 둘 중에 하나는 이거야. 그러면 속도가 같은 녀석에 대해서 B는 넓은 면이 빠져나가고 있지. 그럼 시간에 따른 면적 변화가 누가 더 커? B가 더 크겠지. 순서대로 하면 어떻게 돼? BCA. 요거 찾아낼 수 있어야 돼. 뭐가? 시간에 따른 면적 변화가 크다. 시간에 따른 면적 변화. 알겠니? 자, 그 다음에 9번 들어가서 9번에는 내가 문제를 하나를 식을 써줄게. 자, 9번은 지금 A라고 하는 지점이 있고 저항이 연결되어 있고 B라는 지점이 있는 상태지 지금. 자, 그 상황에서 핸드폰을 만지고 있고 바쁘고 그지? 자, 여기 지금 균일하게 들어가는 면적이지. 들어가는 자기장. 자, 여기에 금속 막대기가 연결돼 있어. 금속 막대기가 이렇게. 요 금속 막대기 길이를 자, 내가 얘를 L이라고 해볼게. L. 얘가 오른쪽으로 V의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지. 자, 그러면은 요 금속 막대기가 연결된 요게 하나의 코일 회로가 되는 거야. 요거 핑크색으로 칠한 거. 그러면 요 녀석에 대해서 첫 번째 식을 적용해야 돼? 두 번째 식을 적용해야 돼? 두 번째겠죠. 영기라. 첫 번째 식을 적용해야 돼? 두 번째 식을 적용해야 돼? 코일은 똑같으니까 그거 위에 거? 야, 아닌가? 금속 막대기가 움직이고 있으면서 코일이 면적이 넓어지고 있잖아. 그리고 여기는 균일한 자기장 영역이란 말이야. 두 번째 식을 쓰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식에서 델타 S라고 하는 물리량을 한번 표시를 해보자. 자, 얘가 시간에 따라 V의 일정한 속력으로 가잖아. 그러면 T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얼마야?
VT야, VT. 여기 시간에다가 이렇게 써둘게. 델타 t 초 동안 이동한 거리 V 델타 t. 그러면은 이거는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델타 t 초 동안 여기까지 왔다라고 해봐. 여기까지. 이렇게. 이게 델타 t 초 후야.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V 델타 t가 되는 거지. 그럼 면적 변화는 요만큼이네? 그 면적 변화는 얼마야? 여기다 L 곱하면 되지. 델타 S는 뭐다? V 델타 T 곱하기 L 이렇게 되지.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어봐. 그러면 유도기 전력 V는 뭐가 나와? 마이너스 N에다가 델타 T 분의 V 델타 T 그냥 곱하기 V 곱하기 L 이렇게 나오지. 끝? 그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B까지 하나 더 곱해주게 되면 델타 T 지워져서 마이너스 N에다가 B 곱하기 L 곱하기 V 이렇게 되겠네? 근데 얘는 지금 코일이 그냥 한 번 감겨있는 거지? 한 번 감겨있는 거니까 1 하면 되지. 그 유도기 전력 세기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B, L, V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응? 이렇게 디귿자형 도선이 나오고 금속 막대기가 움직이는 이런 모형은 어떤 거나 균일한 자기장 영역의 자기장 세기에 따라서 그리고 그 녀석의 길이에 따라서 그리고 그 녀석이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니까 빠르게 움직이면 빠르게 움직일수록 유도 전류의 세기가 어떻다? 더 세진다. 그러면 얘는 어쨌든 들어가는 영역이 커지는 거니까 어떤 방향으로 유도 전류를 넣어야 돼?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줘야 되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유도 전류의 방향은 ARB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요거 식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유도되는 거 한번 정리해봐. 지금.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정답 고를 수 있을 거야. 5번? 레일과 금속 막대가 이루는 면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은 증가한다라고 해야지 마. 네. 응? 네, 이거 틀린 거잖아. 그러니까 기억 틀렸지. 니은번 전류는 ARB 맞아? 금속 막대의 속력이 빠를수록 유도전류 세기 세다? 맞네. 그냥 5번이지. 저거 식 정리해봐. 저렇게 나오는 거. 너네 모의고사 기출문제에 나오면 모의고사 기출문제는 이 디귿자 도형이 아니라 디귿자가 아니라 막 이따구로 생긴 것도 막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생긴 거. 그런데요. 어쨌든 넓이로 계산하면 되는 넓이로 계산하면 되는데 니네 도형 존나 못하잖아. 에이, 에이 뭔 소리야. 존나 못하잖아. 머릿속에서 다 그려져요. 존나 못하잖아. 힘을 숨기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힘을 숨기고. 꺼내 쓰긴 뭘 꺼냈어. 진짜. 야 그러면은 너네 17번 풀어봐. 17번. 뭐야, OX 확률 50%인데 이걸 틀리겠어요? 50대 50인데? 칼कु레이터 나오는 거. 친구들이구나. 아, 반지를 강조시킨다고? 땡겨서 원 줄이는 거지. 땡겨서. 와, 진짜 축동차게 되네요. 친구 다 풀었어요. 얼른 해봐.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틀렸어요? 일단 1번은 X. P를 통과하는 자기선속은 어떻게 된다? 줄어들겠죠. 왜 줄어들어? 면적이 줄어드니까, 그지? 그 다음에 2번 P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B방향이다. 나오는 쪽으로 가야 돼. 나오는 쪽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A 방향이야? 그지? 유도전류의 세기는 감소한다. 왜 감소할까? 자, 유도전류의 세기가 뭐에 비례해? 면적의 변화에 비례하지. 면적의 변화가 점점점 어떻게 돼? 점점점 작아져? 면적의 변화가? 그지? 그러면 유도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된다? 점점점 감소한다. 그럼 이걸 식으로 풀어내면 어떻게 될까? 응?
식으로 풀어내면 어떻게 될까? 파이는 자, 길이 변화를, 시간에 따른 길이 변화를 가지고 R이라고 해. 델타 R이라고 해요. 델타 R. 그러면은 면적 변화는 어떻게 되지? 델타 R 제곱 파이. 아이고. 이렇게 되죠? 그지? 면적 변화가 점점점. 시간에 따라서 R의 변화가 일정해. 면적 변화 점점점 어떻게 돼? 감소해? 감소해? 감소하지? 그럼 점점점 유도전류색이 약해진다. 됐죠? 자, 25번 한번 해봐봐. 테슬라라고? 내부 면적이 4제곱미터이고 저항이 15옴 원형인 도선에 세기가 5테슬라인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고정되어 있다. 원형 도선을 지나는 자기선속. 자기선속 아까 식이 어떻게 됐어? 9개 나오는데 자기선속이 아까 어떻게 됐어? 아니, 야, 자기장은 자기선속을 면적으로 나눠주는 거잖아. 그럼 자기선속은 뭐야? 자기장 곱하기 면적이잖아. 자기장이 얼마야? 5테슬라. 면적은 4제곱미터. 내가 그때 테슬라 단위가 웨버 퍼 제곱미터라고 했었지? 둘이 곱하면 얼마가 나와? 20웨버가 나오는 거야, 20웨버. 그래서 자기선속은 20웨버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가 점점 줄어들어서 0.2초 후에 2t가 되었을 때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자, 그럼 이제 요거 그냥 식에다가 놓고 정리만 하면 돼. 자, 유도 기전력의 세기는 마이너스 n에다가 델타 t분의 델타 b 곱하기 s. 요거 쓰면 되나? 맞아? 왜? 지금 면적이 일정한데 자기장의 세기만 줄여주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됐어? 5테슬라에서 2테슬라로 변했지. 얼마 변했어? 3테슬라 변했지? 3테슬라 감소했지? 그럼 마이너스에다가 코일 어차피 한 번 감겨 있으니까 1 넣고 몇 초 동안? 0.2초 동안 3테슬라 감소했어. 곱하기 면적 얼마? 4제곱미터. 이래 넣으면 되나? 됐어? 요거 계산만 하면 돼. 얼마야? 0.2분의 3이니까 15 곱하기 4 하면 60볼트의 전압이 생기는 거야. 60볼트의 전압이 생기는데 지금 저항이 몇 옴짜리야? 15옴짜리지? ohm의 법칙 적용해봐. V는 I 곱하기 R에서 I는 얼마야? 6A의 유도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이게 뭔 개짖는 소리야? 됐니? 자, 그럼 23번으로 가서 정사각형 도선이 정의면에 수직으로 나오는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고정되어 있는데 나는 그 자기장 영역의 자기장 세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래. 자, 그럼 어떤 공식 써야 돼? 23번. 어떤 공식 써야 돼? 1번, 2번. 자기장의 세기가 1번. 1번 써야 되지, 1번. 자, 거기 옆에다 식 써놔. 1번식. 요거 써놔. 23번에다가. 자, 그러면 유도전류는 A, B, C 구간에서 모두 흐른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야? 여기에는 어쨌든 시간은 흘러갈 거고 델타 B가 0이면 안 흐르는 거고 델타 B가 0이 아니면 흐르는 거지. 자, 델타 B가 0인 구간 어디야? A. 델타 B가 0인 구간 B. 시간에 따른 자기장 변화가 0인 구간 B 구간이지. 그러니까 B 구간에만 유도전류가 안 흐르고 A하고 C 구간엔 흐르는 거지. 그 다음에 A 구간하고 C 구간 중에서 누가 더 시간에 따른 변화가 커? 누가 더 시간에 따른 변화가 커? C 구간이 더 크지. 그럼 C 구간의 유도기전력이 더 크고 C 구간의 유도전류가 더 강하다. 이렇게 돼야 돼. 그 다음에 유도전류의 방향은 자, 요 새끼 비교하면 돼. 자, 첫 번째 A 구간은 델타 T분의 델타 B가 양수값이지. 근데 C 구간은 델타 T분의 델타 B가 음수값이지. 둘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는 뭐가 다르다는 거야? 방향이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A 구간에서는 시계 방향이고 C 구간에서는 반시계 방향이다. 어쨌든 방향은 다른 건 맞는데 시계고 반시계인지는 찾아봐야지. 자, 첫 번째 A 구간은
지금 뭐야? 나오는 자기장이 더 강해지는 거지. 맞아? 나오는 자기장이 더 강해지는 거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시계 방향의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시구가는 그 반대겠지? 그래서 디귿번도 답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기억, 니은 틀리고 디귿만 맞나? 정답 2번. 자, 그 다음에 29번 한번 풀어봐, 지금. A에서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 맞아? 왜? 나오는 게 늘어나고 있어요. 들어가는 게 강해지고 있지? 그래서 반대 방향. B에서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0이다. B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나오는 게 늘어나고. 나오는 자기장이 강해지는 거지. 네. 나오는 자기장이 강해지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유도 전류는 시계 방향으로 흘러야 되죠? 도선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A하고 C가 반대 방향이다. 자, 막 보지 마. 아까는 똑같이 다 들어가는 영역에 대해서 들어갈 때 나올 때가 반대인 거였어. 근데 얘는 왼쪽은 지금 들어가는 영역이고 나오는 방향이잖아, 오른쪽은. A에서는 반시계 방향이지? C에서도 반시계 방향이어야 돼. 왜? C에서는 나오는 자기장이 줄어들고 있어. 엄밀히 얘기하면 나오는 자기전속이 감소하는 거지? 맞아? 그래서 29번에는 정답이 1번이 되겠지, 1번. 자, 길어 넘어가서 실전 문제. 5번 한번 보자. 자, 그림 가와 같이 균일한 자기장 속에서 사각형 도선이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하고 세타는 자기장의 방향과 도선이 이루는 면 사이의 각을 나타낸 것이다. 자, 전류가 A, B, C 방향으로 흐를 때가 플러스 방향이다 라고 돼 있지? 맞아? 0에서 T까지, T0까지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을 증가한다 라고 했어. 0에서 T0까지. 맞나요? 자, 0에서 T0까지가 뭐야? 얘가 회전을 하고 있는 중인 거잖아. 점점점 자기선속은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하고 있지? 니은번에 T0일 때가 180도이다, 세타가. 아니죠. 아까 이거 우리 그림 그려봤지? 코사인 함수처럼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T0일 때가 몇 도 도는 거야? 90도 회전한 거야. 자, 왜 그런 거냐면 아까 우리 식을 정리할 때 봐봐봐. 시간에 대해서 사인 함수를 미분하는 형태로 나타났잖아. 왜? 유도기전력 V는 마이너스 n에다가 델타 t분의 델타 사인 세타에다가 b 곱하기 s 이건데 요 항을 잘 보면 요게 뭐야? 사인 함수의 기울기 보는 거지. 그냥 시간에 따른 변화율. 사인 함수 그려봐봐. 어떻게 돼? 변화량이 최대, 점점점 변화량 감소해. 기울기 감소하잖아. 그러다가 90도 회전했을 때 변화량 0 되지? 변화량이 0이 되는 거야. 이게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90도에서 전류의 세기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코사인 함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T0일 때 세타는 180이 아니라 90도다라고 해야 되고 0에서 4T0까지 B와 C 사이 도선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일정하다. 자, 0에서 4T0까지 B하고 C 사이의 도선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 우리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는 힘이 작용하지. 크기가 어떻게 될까? 지금 BC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바뀌고 있잖아. 맞아? BC 사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달라지고 있으니까 자기장 속에서 받는 자기력의 크기도 달라져야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6번은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균일한 자기장 영역 속에서 원형 도선을 양쪽에서 같은 크기의 힘으로 잡아당겨 모양을 변화시킨다. 양쪽에서 잡아당겨서 모양을 변화시키는 동안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의 변화. 자기선속의 변화 어떻게 되지? 일정하지 않아요? 왜 일정하지? 이 안에서만 이러고 이렇게. 그 안에서만 그러고 있으니까 도형 못하네. 면적이 달라지네. 자, 원이랑 면적이 달라지네. 타원이야. 기어져요. 몰라서. 상황이 더 좁죠? 타원의 면적이 더 작지? 네. 면적이 점점 줄어들지? 야, 더 늘려봐. 더 늘리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첫날 기어서 빼먹어. 이게 첫날 이거 하진 않았어.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갔는데. 면적이 감소하지. 그럼 자기선속 어떻게 돼? 감소하지. 자기선속 감소하니까 더 들어가게 해야 되지. 더 들어가게. 무슨 방향? 시계 방향. 정답 몇 번? 4번. 자, 그러면 8번 문제는 이제 에너지띠 반도체랑 같이 보는 거야. 자, 에너지띠 반도체랑 같이 봤는데 지금 반도체 LED에 지금 불빛이 들어오고 있지. LED에 불빛이 들어온다는 거는 어떤 정방향. 정방향이라 그랬냐 내가? 정적. 제대로 된 연결이다. 제대로 뭐라 그랬니 내가? 무슨 방향? 무슨 방향 전압? 정말 순방이야. 아이 순방향. 순방향이에요. 자, P형, N형 이렇게 있지. 자, 그러면은 정방향, 순방향은 뭐라는 거야? 어디에다가 어떤 극을 연결해야 돼? P 쪽에다가 플러스, N 쪽에다가 마이너스지. 그럼 전류 방향이 이렇게 된다는 거지. 맞아? 자, 그러면은 막대기가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돼. 맞니? 자, 그럼 거꾸로 해석해보자. 면적이 늘어나는 동안 유도전류가 시계 반대로 흐른다는 거는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자기선속을 만들어준다. 그 말은 나오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변화가 있다 이런 거지. 그러면 코일을 들어가는 자기선속이 어떻게 되고 있다? 증가하고 있는 거다. 누가? 막대기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그럼 이 자기장 영역은 어떤 영역이야? 나오는 자기장 영역이야? 들어가는 자기장 영역이야? 들어가는 자기장 영역이 돼야 되지 않겠어? 자, 너네 생각해봐. 들어가는 자기장 영역에 대해서 면적이 넓어지면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선속이 증가하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선속을 만들 거 아니야. 유도전류가. 추론하는 문제야. 거꾸로, 역으로. 기억번. 균일한 자기장 영역의 방향은 종이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금속막대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왼쪽이다. 금속막대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뭘까? 이거 뭔 얘기를 하는 걸까? 이거 얘기하는 거야? 중학교 때 했었지? 왼손 들어야 되지? 왼손 들고 뭐 해야 돼? 오른손 아니에요? 왼손이야 이거는. 총 모양은 왼손이야. 손바닥이 오른손이야. 어떻게 해야 돼? FBI야 순서대로. 자, 이 도선에 지금 전류가 위로 흐르고 있지. 자기장 영역은 들어가는 방향이지. B, I, F. 왼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B, I, F. 맞아?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 위로 흐르는 전류, 왼쪽으로 힘을 받는다. 그래서 자기력의 방향은 왼쪽이다. 금속막대의 속력이 빠를수록 유도 기전력이 크다. 맞아요? 맞지? 정답 몇 번? 5번.